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미국 시장은 토요일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미국 다우지수 장중에 10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고 종가는 907포인트 마이너스 많이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무려 100포인트 이상 순식간에 하락을 했는데요. 자, 결국은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토마스 리 선생님 어떻게 상황을 전망,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예,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참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선생님. 네, 완전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 예. 다우지수가 일단 장중에는 10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었고, 종가는 약 900포인트 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미 개장 전부터 한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이 이 변이 바이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다. 이 뉴스로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상당히 좀 하락폭이 큰데,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던 델타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2배가량 더 강력한 변이종이 나타났다 이래갖고 이제 시장이 이제 홍배격선한 건데, 거기다가, 미국은 지난 한 주 동안 추수감사절이 껴있는 증시 거래가 4거래일, 3거래 반이죠. 네. 정확히는. 3거래일 반 정도뿐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고, 또 추수감사절이 껴있는 그 주는 대개 이제 월가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다 휴가를 가고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증시 어떤 호재나 악재가 나타났을 때는 변동성이 평균보다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요일의 큰 하락, 이거는, 월가의 헤지펀드들 또 펀드 매니저들이 다 휴가 간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장에서 공포가 더 증폭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목요일이 휴장이었고, 금요일, 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도 이제 오후 1시에 휴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시가 정신을 채 차리기도 전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 플레이어들, 그 다음에 기관 플레이어들, 기관 매니저들이 다, 연휴 휴가를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의 반응이 나오기도 조차 힘든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더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월가의 소위 투자뱅크들의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중심을 잡아줬거든요. 근데 금요일 큰 하락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왜냐? 다 휴가 갔으니까. 휴가 간 상태에서 집에서 대충 자료 보고 자기들이 섣불리 진단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나와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AI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첨단 기법으로 정밀 분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완전히 언급이 없었고, 그래서 좀 이게 초짜들끼리 우왕좌왕했던 하루였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조그만 지식이 있어도, 진화론, 생물학적 지식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바이러스조차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는 것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종이 나오는 변이종은 기존보다 이 활동성이 더 증가하고, 그러니까 전파력이 더 높아진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굳이 과학자가 아니라도 예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의학 전문가가 그러면 오미크론. 네, 오마이크론. 이 새로운 변이종이 왜
그 남아공에서 이제 발생했는가? 이제 그게 그 남아공의 그 국민들이 한 10%, 한 20%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기 쉬운 조건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서 새로운 또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코로나는 인류와 함께 계속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백신들이 네. 이제 델타 바이러스까지는 막아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증시가 크게 이제 하락한 거는 이 새로 나오는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는 어쩌면 못 막을 수 있다. 이 불안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 FDA 국장 닥터 스캇 그분은 이제 주로 이제 CNBC 나와서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많이 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금요일 장에 나와서는 이 기존 백신이 완전 무력화될 수는 없고 최소 50%는 막아낼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기존 백신 개발사들의 그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변이종에 대한 그 맞게끔 좀 어저스트를 한다고 그러면은 75%, 85% 이렇게 막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주가가 상당히 좀 회복했었어요. 네. 조금 이제 1시 정도 돼가서 다시 이제 제자리 갔었죠. 1시에 문을 닫으니까 어차피 금요일 미국장이 1시에 폐장을 했으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주말이라도 편하게 하자면서 이익 실현한 물량이 나왔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네네.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 새 변이종이 이제 발생한 데가 남아공이고 그 주변 국가들. 예.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 한 명 발생하고 또 금요일 낮에는 벨기에에서 또 한 명 발생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한 명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증시가 이제 더 충격을 먹을 수 있죠.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의학 전문가들은 나타날 것은 기정사실이다. 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백신 개발을 그 과학자들이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멘트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토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토요일 새벽에 월스트리트 기사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기사라 제가 선생님 링크를 좀 보내드렸는데 선생님 보셨죠? 그 기사? 네네. 그 기사 좀 제가 그러니까 영어가 짧은 제로 봤어요. 바이오엔테크는 아무리 늦어도 6주 이내에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더나는 이미 지난주부터 이에 대해서 뭐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과학자들 그 사이에서는 어떤 그 변이가 나타나면은 일단은 전부 그 종류를 이제 연구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관심 변이 종으로 이제 분류해 놓고 보다가 그것이 이제 확산 경로라든가 그 성질 이런 걸 연구 그 결과에 따라 갖고 그것을 한 등급 격상시킨 것이 우려, 걱정의 변이종으로 하는데 사실은 지난 수요일까지는 이 오미크론, 이 누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 이름은 누 바이러스는 이게 관심 변이종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WHO죠, 세계보건기구. 예. 거기서 갑자기 그냥 스페셜 미팅을 이제 스케줄 잡고,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이것을 걱정의 변이종으로 이제 승급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제 요동을 친 건데, 이제 과학자들 얘기는 남아공에서 77명이 이제 발견됐다 하는데, 사실 현재 남아공의 그 의학 수준이라든지, 그 전체 그 국민들 그 수준, 또 뭐 하여튼 그 농촌 지역, 네. 의료 혜택이 별로 안 가는 농촌 지역, 이런 걸 봤을 때 이 77명이 아니고, 지금 이게 몇천 명, 몇만 명으로 이미 증가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은,
남아공에서 이제 이 오미크론 종이 발견된 건 77케이스 그 사례지만은 현재 남아공에는 이미 그 확진자 수는 계속 매일 그냥 뭐 5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증가하는 속도래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남아공에서 정확히 분류를 못했을 뿐이지 그 몇백 명, 몇천 명 증가하고 있는 안에는 이미 오미크론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공포가 이제 확산되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변이종이 이제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제 과학자들 특히 이제 백신 개발사의 과학자들이 이제 관심 변이종으로 놓고 연구 서치하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이렇게 주로 얘기가 속으로 돼 있었지만은 이것이 갑자기 이제 걱정의 변이종으로 되면서 이제 백신 개발사들도 이제 대응이 이제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보통 한 뭐 6주 이 정도면은 또 뭐 어떤 데서는 3개월 이내 예. 대량 생산을 다시 또 재개할 수 있다.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퍼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퍼지기 전에 이 변이종에 대한 그 맞는 백신이 새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사실 다시 이렇게 좀 정리하면 월스트리트 기사 내용을 보면 바이오엔테크는 이게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것은 뭐 금방 나올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6주 이내에 개발을 시작할 수 있고 3개월 안에는 생산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모더나 또한 이미 자기네들은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마이크론 뿐만 아니라 다른 변이종에 대해서 2주 전부터 이미 자기네는 실험하고 있었고 조만간 그 대응할 수 있는 백신 일종의 부스터샷이죠. 이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거든요. 결국 선생님 말씀처럼 이미 어차피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변이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변이종에 하에서 그 변이종이 전혀 새로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서 CNBC에 나온 그 과학자의 말처럼 전 FDA 임원 말처럼 기본적으로 50%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또 인간이 이에 대해서 대응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 겁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사실 뭐 저도 작년 그 2월 달인가 그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방송에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다우존스가 이틀 연속 해갖고 1,500포인트 빠졌을 때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이제 쑥 들어갔거든요. 사실 그 전에 럭키하게 이제 현찰을 많이 쥐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다우존스 1,500포인트 정도 빠지면 됐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도 3,000포인트 더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금요일에도 사실 제가 포지션 조정하면서 이 정도면은 증시가 웬만큼 충격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 그 멤버십 그 회원들에게 강력하게 뭐 몰빵하시에 들어가세요 이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초입인지 이게 완결편인지 이걸 저도 이게 가늠할 수 없거든요. 이건 진짜 이거는 오마이크론 변이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좀 어정쩡한 저도 이제 포지션 조정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포지션을 이제 빅테크 쪽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오마이크론이 더 극성을 부르든 아니든 간에 이제 미국 증시 그 자체도 지금 최근에 이제 좀 허약 체질이 됐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좀 제한돼 있다. 대형주만이 올라갈 수 있지 이제는 중소형주는 못 올라간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대형주로 다 좀 이렇게 포지션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락장에 잘해야 되는 게 손절매도 손절매지만 포지셔닝을 다음 주도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포지션이 좀 손실 보면서 조정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에서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 앱을 좀 해보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백신주를 추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모더나 화이자는 추매해도 된다.
이제 머크는 추매하지 말라.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머크는 그 먹는 알약 치료제 했는데 그 원래 그 자기들이 발표했던 것보다도 효능이 상당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 금요일 같은 때도 백신주 다 올라갔는데 머크는 안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백신주 추매는 모더나 화이저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다. 그다음에 집콕주, 집박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집콕주는 매수해도 되지만은 집박주는 당분간 매수하지 말자. 그거예요. 이제 집박주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올 에너지 같은 거, 항공 여행주 같은 거, 그다음 뱅크주 같은 거, 뭐 이게 다 그 집박주죠. 그다음에 지수에서는 러셀 지수, 이제 이런 게 집박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공포지수, 지금 공포지수가 금요일 50%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포지수를 추매해도 되느냐? 저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숏에 들어가도 되느냐? 요것도 저는 조금 좀 위험한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완전 매도 정리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량 기술주, 집콕에 관련되어 있는 우량 기술주, 그쪽에 좀 비중을 좀 크게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금요일 개장 3시간 만에 폐장을 하긴 했지만, 그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리오프닝 주식으로 분류되는 카지노, 크루즈, 항공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입국 금지, 미국도 조만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근에 생각해보면 1년 내내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는 이미 2주 전부터 유럽발 확진자 증가 소식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 오마이크론 이야기 때문에 급락을 했고, 반대로 오른 주식들을 보면 이제 그 노바박스, 모더나, 화이자 등 이 백신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거의 강보합 떨어지긴 했지만 덜 떨어진 주식들을 보면 그 운동주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 열심히 타고 하는 운동주들. 그 다음에 넷플릭스.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작년 팬데믹하고 좀 다른 게 추가된, 이번에 좀 강보합으로 추가된 게 메타버스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 급락장에서도 0. 몇 % 수준밖에 하락하지 않은 걸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은 스테이 앳 홈인데, 이 스테이 앳 홈이 과거에는 단순히 그냥 이 게임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메타버스 위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시장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의 그 종목도 되지만은 또 이게 집콕 주식이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이게 만일 새로운 변이 종이 미국에 발견되고 확산된다고 그러면은 미국에도 일정의 그 부분적인 그 락다운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학교의 시간을 줄인다든가, 저녁에 사회적 모임을 제한한다든가.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 게임 같은 거는 더 많이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것도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그 반대인 이제 원유 같은 거는 13%나 이제 폭락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깥 활동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게 이제 그 가격에 배어 있는 거죠. 이제 다시 이제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원유 이야기를 좀 하면, WTI 기준으로 마이너스 13.1% 하락하면서 $68가 됐습니다. 자, 이게 저는 왜 좀 조만간 주목해야 될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 낮은 이유가 결국은 원유 가격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 가솔린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또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이 국민들 속성에서 인플레이션을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이 원유 가격인데, 이게 순식간에 하락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부담, 또 증시가 갖고 있는 이 부담도 순식간에 내려줬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도 이제 많이 이제 따라서 내려갔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단 템포러리지만은
많이 완화됐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뭐 세계적으로 우방들 이제 이렇게 부추겨갖고 그 전략 비축류 방출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 안 해도 되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에서 이란이 석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협상이 지금 조금씩 이제 진행돼 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것도 원유 가격 하락에 이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소식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미국의 이제 계절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원유 가격 하락 이 정도에서 뭐 예전에 그 75달러, 76달러 뭐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그때를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뭐 확 포지션을 늘린다든가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만 이 새로운 변이종 이 확산이 돼 간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잘 버틸 거는 이제 집콕주들과 우량 기술주들이고, 이 원유나 오일주들은 맨 마지막에 이제 안심하고 그때 이제 아마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채권 금리를 봐도 불과 진짜 수요일만 해도 1.7% 넘느냐 이러고 막 걱정을 했었는데 뭐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1.48%가 됐고, 또 이제 장기 경제 성장률,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벨워데라는 10년 마이너스 2년 그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1% 이하 0.98%가 되었습니다. 즉 일단 이 반응만 보면 금융시장이 안전자산을 향해 몰려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달러가 이제 그렇죠. 상당히 안전자산의 이제 간판이잖아요. 예. 근데 달러화는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습니다. 거의 1% 가까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좀 이유를 보니까, 이제 그 안전자산에서 이제 엔화도 이제 안전자산이고,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크, 그것도 이제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엔화와 그 스위스 프랑이 많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옴으로 해갖고, 거기서도 달러화가 조금 이제 하락하는 이유를 제공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달러화가 상당히 급한 각도로 올라갔었어요. 예. 이제 거기서 프로핏 테이킹하는 좀 투자자들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진자가 팬데믹 수준만큼 많이 발생한 지역이 유럽이잖아요. 네네. 독일의 경우는 목요일 날 하루에만 뭐 7만 명이 나왔는데 그게 작년 팬데믹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핵심은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 이제 유럽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68%로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유럽은 국경이 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유럽 전체 백신 접종률을 봐야 되는데 그게 56%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WHO도 유럽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유로화가 상당히 약세였고 반대로 달러가 강세였는데, 오마이크론 얘기가 나오자마자 유로화는 또 강세로 돌아섰어요. 이 얘기는 선생님 말씀대로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사태를 예견하면서 소문에 미리 사놓고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되돌린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골드도 좀 흐름이 수상한 것이, 골드가 장 초반에는 안전자산 선언을 하면서 온스당 36달러 이상 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장 막판에는 마이너스 났다가 간신히 7달러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 이것도 좀 수상한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작년 2월, 3월 달에 이제 증시가 폭락할 때는 이제 금값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투자자들의 이제 그 어카운트가 마진콜 당하면서, 예. 급락을 했었죠. 그 당시에 막 금도 팔고 채권도 팔고. 일단 마진콜을 막아야 되니까. 오늘의 그 금요일 날 보면은,
그 공포지수 VIX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금값도 급등을 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값이 빠져갖고 거의 제로에서 끝났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증시 안에는 그 공포에 대한 네. 이 기임이 조금씩 빠졌다. 공포가 증시 지수 자체는 뭐 다우지수로 1000포인트로 끝났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감에 따라 갖고 일단 우리가 적을 알게 됐잖아요. 모를 때는 혼비백산했는데 일단 적을 알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는 공포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금값이 만일 월요일 장에서도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이 안전자산과 공포심리가 더 극대화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금값이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더 내려가거나 이러면은 증시 내부의 그런 공포감은 조금씩 시간을 가면서 완화되고 있다. 그런 징조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그 장 마감 후에 CME의 패드와치 혹시 보셨습니까, 선생님? 네네, 네. 패드와치를 보면 상당히 좀 시사점이 있어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이 5마이크론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자마자, 원래 사실 증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뭐 이번 주에 나온 여러 가지 지표도 마찬가지고, 그 테이퍼링 속도 자체도 빨라지고 금리 인상이 빨라질 걸 걱정하면서 패드와치에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배팅도 상당히 빨라졌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마이크론 이 하나 변수가 등장하자마자 이게 거의 다 되돌림이 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곧 유럽의 확진자 문제, 그 다음에 오마이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종, 이것 때문이라도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테이퍼링 속도 증가 확대, 이게 뭐 없어질 것 같다는 게 이미 패드와치에 순식간에 반영이 된 건 아닐까요? 일단은 새로운 변이종이 확산되면은 이제 사회적인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으니까, 예. 여기에다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속도를 더 빨리 하고 금리 인상을 더 빨리 재촉하는 그런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배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또 한편을 반대로 보면요. 지금 그 세계적인 공급 병목 현상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었잖아요.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슬슬 이제 누그러지면서 병목 현상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만일 새로운 변이종 확산을 해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더 된다 그러면은 공급 병목 현상이 더 심화가 될 것 같은 생각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채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국채금리에도 투자해 놓는 것이 조금, 거기서 수익도 볼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뉴 변이종이 이제 확산돼 나가는 과정에서 안전자산 역할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런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선생님하고 이것저것 결국 대화는 한 가지인데, 이 오마이크론 이야기인데, 결국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골드만삭스니 JP모건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들이 어렵다, 막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마디로 증시가 좀 더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뭐 백악관이든 그 다음에 박사님들 있잖아요. FDA 관련 단체들,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결국은 뭐 변이종은 다 알고 있었고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말이 나온다면 바이 더 딥이라 해가지고 순식간에 또 매수세가 또 올라올 수 있으니 결국은 상황을 주말 지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어요. 네, 사실은 이 수요일까지만 해도요, 이 증시 안에 이제 증시 그 자체가 이제 체질이 허약해져 갖고 언제 하락 조정이 시작되느냐, 요거 이제 시간과의 이제 눈치 보기 장세였었죠. 네. 그러다가 그 빌미를 오마이크론이 주면서 금요일 날 그냥 순식간에
다우존스가 1000포인트나 빠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 분석으로 볼 때, 그 연말 장으로 가기 전에 작은 하락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 하락 조정의 예. 바닥이 어디쯤이냐 그 가늠할 때, 어쩌면은 금요일 장 마지막 마감 그 가격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단기 조정의 바닥이 아니었을까. 거의 저는 그 점이 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기다리던 단기 하락 조정이 금요일 하루 만에 완결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다음 단계 이제 강화책이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을 1차 맞고 2차 맞았잖아요. 예. 맞았는데, 네, 2차까지 맞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6개월만 지나면은 백신 효과가 한 50%뿐이 안 남는다 그래요. 예. 평균적으로. 네. 어떤 사람은 뭐 5%, 10%뿐이 없다고 그래서 2차까지 맞아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그 항체가 그렇게 줄어들면은 외부 바이러스 공격에 이제 취약하게 되는데 지금 이 오마이크론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3차 그 부스터 샷을 네. 이것을 맨드토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네. 만일에 이 새로운 변이종이 이제 공포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3차 그 부스터 샷을 맨드토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증시에는 오히려 이 반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것을 선언할 때 증시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스터샷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보다도 부스터샷을 먼저 모더나의 부스터샷을 가지고 전 국민을 마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국, 미국이 거의 순차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델타 변이에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증가했었는데 최근 유럽의 상황과 별개로 가까운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안정이 된 모습이 그 이유가 뭐냐면 부스터샷이 이미 전 국민에 거의 다 확대가 됐고 그 그래프나 이런 걸 보면 부스터샷이 30% 이상이 그 접종을 맞은 순간부터 완전히 안정화돼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차피 우리 독감 백신도 매년 다른 백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 부스터샷도 계속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속적인 개발, 그 다음에 나오면서 이 코로나와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 백악관이 부스터샷을 의무화하겠다 이러면 상당히 안정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주말에 다 이제 휴가 예.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에 뭔가 공식적인 멘트를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에서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 S&P 500 인덱스 차트를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에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한다 그래도 일단 50일 이동평균선이 10포인트 밑에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는 매매 공방이 나온 이후에 방향을 정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작년 2월달 그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그 지식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요. 예. 그 다음에 백신 개발사들이 서둘러 거의 1년 후에 이제 백신을 세상에 내놨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제 세계적인 그 첨단 기술이 더 빨리 발전되는 그 계기가 됐었고 또 이 코로나에 대한 그 정보 기술 이런 게 많이 지금 집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대단히 짧아요. 예. 그래서 보통 뭐 2주, 3주 후에는 아마 확실한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작년 그 코로나 발생 때를 생각해 갖고 이것도 증시가 완전 바닥으로 크래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관적인 생각은 안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사실 인간의 기억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게 한 6개월 전에 델타 변이 때도 이와 비슷했어요. 사실 6월 달에도 거의 1000포인트 넘게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뭐 제 2차 웨이브다 이러다가 순식간에 또 그 부스터샷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오마이크론도 그런 과거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한 번 그 학습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예.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 그때 물러서고 뭐 팔고 쇼치고 뭐 정리하고 그러지 않고 버틴 사람은 결국은 다 승리했다는 이 학습 효과.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 주식이나 그러니까 일종의 집박 주식들은 많이 떨어졌다 해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건 확실한 거 아닐까요? 그건 맞겠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집콕 주식주, 예. 대형 기술주 이쪽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는 이제 집박 주식으로 이제 또 들어갈 또 시기가 오겠죠. 그래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달러화까지 더 강세로 뭐 97 넘어섰다. 이러면 좀 더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지금 유럽의 그 상황이 지금 그 달러에 많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 예. 다음 주에도 이제 유럽의 그 대응 유럽은 이제 발빠르게 이제 그 남아공 뭐 그쪽에 예. 완전 그 비행기 그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예. 뭐 그래서 아마 뭐 확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유로화도 이제 안정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오늘 인터뷰하면서 오늘 뭐 이거 오마이크론 이야기 빼고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벌써 35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다음 주에 혹시 지금 인터뷰 중에서 빠졌거나 아니면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뭐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상당히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예. 미래가 예. 지금 뭐 중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불투명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은 이제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사실은 정시는 레드 프라이데이로 끝났지만은 사실 금요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이에요. 연말까지. 연중 정시 실적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 기간이 이제 연말까지 이제 남아 있는데 지금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악재를 만났지만은 여기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제 대처하지 마시고 그래도 연말 쇼핑 시즌. 그래서 아까 그 어도비에서 그 발표한 거 보니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예. 거기서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 그래도 미국의 소비는 왕성하다.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조금 그 잿더미 속에서도 장미꽃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다 겪어봤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마이크론이 전혀 새로운 이상한 또 바이러스가 아니라, 결국은, 코로나19에서 파생된 일종의 친척, 일가 친척이기 때문에, 이 백신 회사들이 충분히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예상보다는 좀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진짜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 첨단 과학 기술,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사실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이게 핵심 같아요, 선생님. 네,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말자. 이제 그런 생각이죠. 사실 우리 방송 지난주 제목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 이랬는데, 네. 하루 만에 안전자산 투자 확대가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짧은 기간에 단기 조정장이 끝났을 수도 있다. 네. 저는 이게 좀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걱정 말자. 인간은 다 이겨낸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 미국 증시의 그 히스토리를 봐도요. 거의 한 80 내지 90%는 상승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하락은 겨우 10%, 한 15%, 이 정도뿐이 안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는 승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희망을 주시는 말씀, 긍정 우리 토마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즘 장이
특히 한국 시장 무척 회전이 빠릅니다. 테마가 뭐 반도체에서 뭐 메타버스로,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에서 다시 NFT 게임으로 순식간에 변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다만 오마이크론 이거 결국 잡아냅니다. 월요일, 예, 감사하게도 빠져준다면 열심히 매수할 기회다. 그거 상승미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